설 연휴 직후에 딥시크 충격으로 우리 증시 역시 내림세를 보여줬었고 계속해서 기술주 위주로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은 그래도 그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패닉성 매도 물량이 진정되면서 기술주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역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발 기술주 하락, 일단 일단락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추가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것은 작년 그 여름이었죠. 미국을 넘어선 AI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상계령 플랜을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957년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미국보다 쏘아올리면서 미국 안에 스푸트니크 쇼크가 이번에 그 딥시크발 쇼크로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성 AI 서비스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그 주요 지표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기술력, 그리고 반도체라는 세 가지 퀄리티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14억 명이 긁어모은 데이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은 세계 1위 정도 수준이 되고요. 또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뭐 600만 명씩 쏟아질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톱 그 AI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앞섰던 것은 반도체 부분인데요. 하지만 딥시크라는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반도체 기술 세대 같은 경우는 격차가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블랙스완 효과가 가져왔었는데요. 딥시크가 개발한 성장 AI 모델 RA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최첨단 반도체를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델 개발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560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AI 개발에 거액을 투자한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 시장에서 패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AI 거품 붕괴 뒤에 살아남은 승자는 아무래도 저비용에,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 기대감으로 그동안의 나스닥 100 시장, 그러니까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시장과 관련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이제 깨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과 관련해서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26.3배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10년 평균 22배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말고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오만이 스푸트니크 쇼크에 무너졌듯 AI에 대한 미국의 자만으로 구겨졌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럼 이참에 AI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AI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네, 주식시장과 그리고 AI 업계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데요. 주식시장 업계는 2007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금융과 관련돼서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이 붕괴되는 걸 봐왔다는 거죠.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우위가 무너짐에 따라서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AI 업계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발 그 쇼크로 인해서 저비용 AI 모델과 최첨단 반도체가 합쳐지면 인류보다 1만 배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인공 초지능 ASI 시대가 빨리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공 초지능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뇌와 컴퓨터를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인류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누게릭병이라든지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불치병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인간이 12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신에 준하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판단 사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틀리 그 스콧 감독의 프로테메우스 2의 엔지니어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AI와 관련해서는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데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PC가 보급이 되면서 저사양의 그 제품들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서비스 보급을 늘렸듯이 이번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텐센트,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델들을 그걸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기업만 무려 4,700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속속 시장에 참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만 무려 AI 프로젝트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또 가팜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5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생성 AI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제 앞으로 최첨단과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2030년에는 AI와 관련된 시장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